A컷TV의 A컷입니다. 여러분들은 공포영화에 어떤 괴물이 등장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좀비, 귀신, 혹은 살인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무서워하실지 몰라 다 준비했습니다. 5명의 대학생과 낡은 오두막집, 그리고 괴물. 뻔해 보이지만 뻔하지 않은 영화 케빈 인 더 우즈입니다. 영화 줄거리 소개는 마지막 감상평을 위한 소개니 감상평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2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들 같지만 막상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지부는 실패할 리가 없다느니 스웨덴 지부는 실패했다느니 같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뿐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5명의 대학생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들은 휴일을 맞아 주인공 토르가 아니라 커트의 사촌이 가지고 있는 오두막에 놀러 가기로 합니다. 주인공들이 탄 캠핑카는 오두막으로 가던 중 낡은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당히 수상해 보이는 늙은 주인의 꺼림칙한 말에 잠시 말다툼을 하지만 무시하고 다시 오두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캠핑카는 오두막으로 향하고 겨우 차 한 대만 지나갈 듯한 좁은 터널을 지나갑니다. GPS도 휴대폰도 안 되는 곳답게 터널을 배경으로 멋진 매 한 마리가 하늘을 활공하는데 빠직! 터널을 경계로 쳐져 있는 보이지 않는 베리어에 머리를 박고 사라져버립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영화에 점차 깔리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이윽고 오두막에 도착하고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오두막은 기분 나쁜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그림 뒤에는 경찰서에서 볼 듯한 거울이 있는 등 불길한 요소로 가득합니다. 한편 주인공들의 모든 모습을 감시하고 있는 인트로에 등장했던 연구원, 그들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은 주인공들 사진을 화면에 띄워두고 다소 흥분된 상태로 어떤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인공들 앞에 갑자기 숨겨진 지하실로 향하는 비밀문이 열립니다. 주인공들은 놀라지만 흔한 공포영화처럼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다소 기괴한 골동품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영화필름, 소라껍질, 목걸이, 오르골 등 관심 가는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그중 데이나가 안나 페이션스 버크너라는 소녀의 일기장을 찾아냅니다. 그 일기장에는 어느 광신도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 마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데이나는 일기장에 적혀있는 내용과 라틴어를 읽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책은 오두막 근처에 죽어 묻혀있던 버크너 가족을 부활시키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하실에 있었던 물건 하나하나가 각각의 괴물 혹은 귀신들을 깨우는 역할의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연구실 직원들은 버크너 일기장이 선택되는 장면을 보며 환호를 지르는 사람과 실망하는 사람으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던 내기는 바로 주인공들이 어떤 매개체를 고를 것인지에 대한 내기였던 겁니다. 이때 한 여성 연구원이 자기도 좀비에 걸었는데요 라고 말하자 책임자는 좀비 버크너 일가와 좀비는 코끼리와 바다 코끼리가 다른 것과 같이 엄연히 다르다며 무시합니다. 어찌 보면 주인공들이 좀비들로 인해 죽음을 곧 맞이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가벼움에 새로 들어온 경호원이 의문을 가지지만 그들은 이건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는 거라는 말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주인공들을 죽일 괴물도 선택되었겠다. 영화는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커트와 줄스는 술에 취한 채 바깥에서 사랑을 나누려 하다가 춥다면서 돌아가려는 순간 연구원들이 숲속의 온도를 올리고 페로몬을 살포하고 달빛을 조정하여 밝게 하는 등 그들의 조작으로 인해 숲속에서 결국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줄스와 커트가 한창 일을 치르던 중 좀비들이 습격하게 되고 첫 번째 희생자인 줄스를 톱으로 참수해버립니다. 이때 줄스가 죽자마자 연구실 직원은 벽에 달린 레버를 내려
기계 장치를 움직이게 하고 유리병에 있던 피가 어떤 벽화로 흘러 들어갑니다. 줄스의 죽음에 혼자 도망친 커트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각각 방문을 확인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조작으로 방문은 잠기게 되고 그중 마티가 창문 밖의 좀비에게 습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실 직원은 두 번째 레버를 내립니다. 이쯤 처음부터 등장하였던 연구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고대신이라 불리는 생명체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신공양을 함으로써 고대신이 인류를 멸망케 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인신공양을 목적으로 고대신으로부터 버크널가의 좀비 같은 여러 괴물들을 고대신의 허락을 통해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주인공들은 한 명씩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마티가 끌려간 후 나머지의 일행은 캠핑카를 타고 도망치려 하지만 연구소의 계략으로 터널은 막혀 있었고 커트는 오토바이를 타고 골짜기를 넘어가려 하지만 영화 초반의 매와 같이 베리어에 부딪혀 죽고 맙니다. 남은 주인공은 데이나와 홀든. 그들은 망연자실하며 오두막으로 돌아가려는데 차 안에 숨어있던 좀비로 인해 홀든 또한 죽게 되고 자동차는 호수로 추락합니다. 간신히 차에서 탈출한 데이나를 역시 좀비들이 죽이려 합니다. 바로 그때 이미 죽은 줄만 알았던 마티가 돌아와 위기의 데이나를 좀비로부터 구출합니다. 데이나와 마티는 마티가 좀비에게 끌려갔던 무덤을 통해 숨겨진 전자회선을 건너고 지하 설비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늑대인간, 커다란 박쥐, 유령, 입만 달린 발레리나를 보게 됩니다. 그중 얼굴에 톱날이 박힌 괴물이 그들의 지하실에서 보았던 원형 큐브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죽음은 그들 스스로 선택하였던 걸 깨닫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건 연구소의 경고방송과 그들을 저지하기 위한 부대가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주인공들은 부대를 피해 유리로 둘러싸인 방으로 숨는데 마침 그게 관리실이었고 마침 또 절묘하게도 모든 괴물들을 방출하는 버튼이 큼지막하게 앞에 있었습니다. 이미 희망도 꿈도 없는 주인공들은 버튼을 누르고 영화는 핏빛으로 물듭니다. 연구소의 사람들은 탈출한 괴물로 인해 여러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괴물들을 피해 우여곡절 끝에 데이나와 마티는 연구실 가장 아래층 고대신이 잠들어 있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과연 영화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들의 희생을 통한 전 인류의 생존, 혹은 그들이 짜여진 각본의 죽음을 택하지 않아 고대신의 분노로 인한 인류의 멸망. 수많은 괴물들의 등장과 패러디가 가득한 영화 케빈 인 더 우즈입니다. 영화 케빈 인 더 우즈는 앞서 리뷰한 여러 공포 영화들과는 달리 관객들에게 결말로 향하는 과정을 숨기지 않고 전부 보여줍니다. 주인공들보다 먼저 등장한 배우 세력, 그리고 영화의 중반도 가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주인공들이 죽는 이 모든 일들이 배우 세력들로 인한 것이며 고대신을 달래기 위한 내용이란 걸 다 보여줍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화 흐름에 맞춰 의식의 흐름 또한 흘려보내면 충분합니다. 굳이 이 감독은 뭘 말하고 싶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마 공포 영화 자체에 대한 풍자인 것 같습니다. 영화 초반 일본은 실패할 리 없다는 내용은 아마 일본 영화는 공포물만 제작하여도 퀄리티에 상관없이 거의 성공한다는 내용을 반어적으로 풍자한 것 같고, 일본 지부가 미션에 실패하는 내용은 일본 공포영화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어떤 매개체로 죽는가에 대한 내기 장면에서 좀비와 좀비 가족은 다르다는 말의 뜻은 현재 공포영화가 비슷한 주제로 제작되지만 가족이란 사소한 단어 하나와 같은 작은 차이만으로 다른 영화들과 차별성을 논하려 한다는 내용의 풍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를 이렇게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포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살인마, 유령, 좀비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괴물들과 여러 공포영화의 패러디만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리뷰한 호스텔과 시크릿 하우스가 공포영화 입문자에게 맞을 영화라면 이 영화는 지금까지 공포영화를 즐겨오신 분들이 보신다면 더 재밌게 괴물들을 즐기며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쿨한 내용 전개와 핫한 괴물들이 가득한 공포 영화. 오늘은 여기까지. 뿅.